저는 교수를 전체 대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교수들 사이 입장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직 경험이 별로 없고 보직을 피하려 하는 평교수 임상의사입니다. 대규모 연구 조직을 이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은 갖추고 있습니다. 평소 의료 정책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의료 보장을 받는 것은 의사 개인의 선의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의사 개인들의 책임감으로 파국을 근근히 면하고 있는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이 정신의학이어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동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료와 생활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신념은 인간에게 제1의 가치는 자율성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특징이 제 발제에 곳곳에 묻어있을 것임을 감안하시고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몇 가지 분석과 당부를 제안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문제의 본질. 우리 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시장 경제 체제가 만개한 우리나라에서 의료 체계의 근간인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 체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의료 공급자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가 아니라 국가가 결정합니다. 시장 경제 원리로 동작하는 비보험과 민간 의료보험도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하이브리드가 우리 의료 시스템이면서 이 두 체계 간의 불평등 경쟁이 의료 문제의 본질입니다. 공급자 수를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안은 시장 경제의 논리지 건강보험을 지탱한 사회주의 논리가 아닙니다. 시장 경제적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을 폐지하고 민간 의료보험에 맡겨두면 수요 공급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미충족 수요라는 문제, 소위 응급실 뺑뺑이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최악의 해결책입니다. 사회주의적 건강보험과 자본주의적 민간보험, 실손보험이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의사들은 둘 중에서 훨씬 인센티브가 많은 민간보험 적용 분야로 갑니다. 의사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행동 방침입니다. 이것이 필수 의료 담당 의사가 부족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건강보험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 것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경쟁이 시장 경제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이 살아남는 것은 당연지정제 때문입니다.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진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 아래서 의료기관은 저수가 진료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윤 추구를 강제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 아래 움직이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점을 국민한테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이기성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의사만 사회주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까? 당연지정제와 제한된 건보자원 아래서 의료 수가는 정부가 좌지우지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 중 하나도 수가 조정입니다. 이쪽에서 빼서 저쪽에 주면은 균형이 맞는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조건 아래서는 임상각과 사이에 제로섬 게임이 벌어집니다. 오래전부터 정부는 이것을 의료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진료과들 간의 반목을 조장함으로써 통제하는 것입니다. 필수 의료의 붕괴 상황에서도 정부는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형 보험사가 만든 민간 의료보험은 중산층을 넘어서 서민 등에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민간보험을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고급 의료를 공급한다는 민명하에 사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려 합니다. 민간보험의 입장에서는 당연지정제가 그들이 건강보험과 대등한 경쟁을 하는 것을 막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따라서 민간보험은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 문양화의 첫걸음입니다. 나가서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제도도 폐지를 할지도 모릅니다. 부유층은 민간보험, 서민층은 건강보험으로 의료 이원화를 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의료체계를 파괴할 것입니다. 시장 경제의 논리로 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의 결말은 결국 이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시장 경제 논리에 기반한 정부안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이 과학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근거한 어떤 추계도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계에서는 2,000명이라는 추계가 원자료를 잘못 인용한 것임을 끊임없이 주장해왔습니다. 의료계의 주장은 확실합니다. 과학은 무엇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무엇이 틀리다는 것은 더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증명하는 것과 무슨 전문적인 지식을 떠나서 과학자의 상식선에서도 이 주장은 과학성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조금이라도 과학을 해본 사람이라면 2,000은 확실한 과학이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과학이 아니라는 걸 당장 알 것입니다. 과학이라면 데이터를 유의 수준과 신뢰 구간이라는 그런 수치로 발표합니다. 정부 고위층이 얘기하는 칼 같은 100% 확신이라는 것은 과학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00% 맞다는 주장은 당연히 엉터리 과학입니다. 정부는 2,000이라는 얘기만 할 뿐 2,000명이 어떤 지역, 어떤 전문 과목으로 배분될 것이라는 데 대한 예측 모델도 갖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과학으로 검증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6,600 병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2,000명이 지역 의료를 담당하리라는 정부의 가설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 여론이 증언을 지지함으로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이 얘기 역시 과학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통제하에 일방적인 정보만 접해서 거의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여론을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과학적 연구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이어스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학자가 매우 조심하여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바이어스를 감춘 채 결론을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실수가 아니고 과학 남용입니다. 학계에서 추방되어야 할 심각한 윤리 위반입니다. 의료 시스템 문제는 복잡합니다. 복잡계는 나비 효과를 갖습니다. 어떤 변화를 주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큰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과학은 작은 시스템들에 대한 이해와 작은 시스템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소소한 변수를 찾아내고 그들 간의 관계를 실험이나 시뮬레이션하고 가설을 수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작업입니다. 며칠 만에 의료계 단연단을 재충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정부가 정책을 과학이 아닌 정책 협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부에게 의료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 협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끝까지 과학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학이 아닌 것을 과학으로 포장해 갖고서 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결과를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황우석 사태입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 의료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의무와 제한을 지웁니다. 민간보험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건강보험이 경쟁력을 가지고 필수 의료가 돌아가려면 건강보험 수가가 많이 올라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집니다. 지역의료와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국민들은 의료 이용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개혁 핵심 중 하나는 의료 전달 체계로 국민의 의료 이용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의료계는 건강보험과 당연 지정제에 묶여 있고 국민은 시장 경제적으로 아무 때나 아무 병원에나 진료받는 상황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보험 파탄이라는 파국적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국민들이 이 의무를 모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정부가 이 문제를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만 압박하면 의료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포퓰리즘과 일방적인 의사소통에 현혹되지 않을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 이용에 제한이 생기고 부담이 늘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언론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정부의 언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아마 전 세계에 널리 다 알려져 있을 겁니다. 와중에 분투하시는 기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사도 기자도 사명감 있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탄압과 협박 모두 같이 헤쳐나갑시다. 아울러 언론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편향된 정보만 접하게 되면 우리 모두 불행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로서 전공의 학생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태 초기에 합리성이 아닌 포퓰리즘과 협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몬미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 보기 미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수들이 중간 착취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불쾌했다기보다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평교수들의 책임이 이 사태에서 중요하다는 통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진료와 연구에 매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우리 제자들의 노력과 자율성을 빼앗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교수는 모두 같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교수가 있고 각각의 입장이 다릅니다. 학생 수를 늘려서 등록금과 교세를 확장하고 정부 지원을 많이 받으려는 총장들, 병원 규모를 무한정 늘려서 수도권 초대형 병원의 전횡을 강화하려는 병원 경영자들, 그리고 환자와 치료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면서 의료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인 양 거짓 행세하고 거짓말을 해대다가 결국은 정계 진출에 성공한 어떤 교수. 이들은 우리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는 그들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평교수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젊은이들과 서로 존중하며 같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끝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우리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나가서 우리 뜻을 펼쳤던 안에 남아있던 젊은이들 간에 어색함이 생길까 하는 우려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뜻을 전달하기 위해 애썼고 누군가는 정부의 의사 악마화 정책에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신장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율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였으므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율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란의 수괴를 잡는가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서로 간에 고발하라고 창구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고위층의 명령에 자기 생각을 동화시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 불건강함이 근근히 굴러가던 우리 의료 체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습니다. 제가 노래하는 하나가 생각납니다. 꽃다지의 당부라는 노래입니다. 노랫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돌아간데도 우린 그 자리에서 만날 것을. 감사합니다.